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 바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지난 주말에 결국 국토부 차관이 한밤에 사퇴를 했습니다. 이 큰 틀에서는 불로소득 타파, 다주택 규제를 외쳤던 이재명 대통령 주변 사람들, 국토부 차관 말고도 금융위원장 혹은 정책 멘토들 다 겉과 속이 달랐지 않았냐라는 비판 야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임기를 딱 반년 정도 앞두고 돌연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말을 지난 17년의 업무보고와 비교했을 때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그 바탕으로 한 공약의 충실도 이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좀 추가해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을사오적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공통된 점이 자기는 강남 살고 부동산 갭투기 하면서 국민에게는 가혹한 규제를 해서 아예 서울에 진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선물 대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전부 다 설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멋있게 투기한 부동산의 불로소득은 다 환수해야 된다 외쳤어요. 근데 자기는 온갖 부동산 다 사가지고 어린이날에 10대인 두 아들한테 부동산을 선물로 줬어요. 어린이날에 부동산 선물 주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이한주 원장입니다. 40년 지기 정책 멘토. 인수위격인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위반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김현지 실장 못지않게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민주연구원장 임기를 6개월 앞두고 돌연 사퇴를 했어요.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한주 위원장은 꽤 이제 중책을 맡을 것으로, 왜냐하면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예. 이 정부의 전체적인 어떤 플랜을 짜는데 거의 감독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과는 오랫동안 정책 멘토였습니다. 예. 이 기본 시리즈 이런 것들이 다 이분의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왔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거의 정책에 있어만큼은 이한주 위원장이 영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 이유는 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분이 사퇴를 한 걸 두고 그것도 다른 데 간다고 사퇴한 게 아니라 그냥 이선 후퇴한 거죠. 그건 아마 최근에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경 전 차관이 이제 사퇴한 것도 보면 이분하고 이상경 전 차관하고 이한주 위원장하고 공동으로 책도 쓰기도 했어요. 그렇죠. 두 분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같은 가천대 교수였고요. 자, 그러다 보니 본인이 좀 전에 이제 주진호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지난번 나올 때도 이 재산 문제 때문에 꽤 한번 경기도 이 지사 시절에 그때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때도 한번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예. 아주 그 자극적인 건 뭐냐면 본인의 정말 이 자녀들이 어린이날에 예. 영등포에 있는 상가를 갖다가 매입해서 선물로 줬어요. 예. 자, 이러니 만약에 이분이 어떤 중책을 맡을 경우에 더 지금 부동산 민심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논란이 되기 이전에 일단은 이선 후퇴하는 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분이 계속 이선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재명 대통령 측근 그룹 중에서 한 멤버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최측근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김현지 실장, 그다음에 이상경 전 차관, 지금 이한주 위원장 등등 해서 지금 보면 또 조원철 지금 법제처장이라든지 뭔가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조기에 문제를 일으켜버리면 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 수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채우 부의장님, 정말로 이한주 원장이 최근에 논란, 여러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는 부동산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먼저 물러났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요, 저 그런 이유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일단 이유는 밝혀진 게 없죠. 이한주 원장의 입장이 나온 게 아니니까요. 혹시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떤 얘기나 왜 그만뒀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까? 다들 다른 자리로 갈 가능성 이런 얘기도 합니다. 좀 더 큰 자리요? 큰 자리가
됐든 뭐 수평이 되고 됐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수평이 됐지 더 좋은 자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다른 자리로 갈 가능성도 이야기가 되고요. 또 이분이 작년 4월부터 임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시절에 임기가 시작된 분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임명을 해서.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통령으로 가셨고 당대표가 바뀐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 당대표로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정청래 당대표와 좀 발맞출 수 있는 사람을 위해 자리를 비켜줬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사람이지 정청래 사람이 아닌 그런 뭐 여러 또 그 뭐 국정 철학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누구 사람이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단 신임 당대표가 좀 더 본인과 호흡이 맞는 사람과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켜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만약에 새로운 자리로 가는 거라면 뭐 머지않은 시기에 그래서 물러났던 거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한주 그 전 원장이 돼버렸네요. 이한주 전 원장의 이런 부동산 문제는 사실 국정기획위원장 할 때 그때 충분히 비판들 하셨거든요. 이제 또다시 뭔가 이 민주당 출신 아니면 민주당에 있는 분들의 다주택 아니면 이 고소득 이런 것 그 고가의 아파트 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지금 내로남불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그 국민의힘의 이 마음 때문에 또다시 전 끄집어낸 걸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뭔가 이런 다주택자나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뭐 터부시하고 막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감 지금 벼락거지 될 수 있다는 공포감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슈가 계속 너네들은 갭 투자 안 하지 않았냐 너네들은 고가의 아파트 갖고 있지 않았냐 자녀에게 아파트 양도하지 않았냐 이쪽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한주 전 원장도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최측근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설계했던 측근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크고 작은 이제 부동산 관련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부동산 문제 될까 봐 미리 자리 비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또 한 명 있습니다. 이찬진 금감위원장 오늘 국감에 다시 나왔는데 얼마 전에 집 한 채 자식에게 양도 증여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오늘 이찬진 금감위원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님에게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금융감독원장과 같은 수백억 원대의 뭐 현금 부자인 아빠 찬스를 사용할 수 없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요? 정리세 계산해 보니까 대가 얼마인 줄 아세요? 5억 3,350만 원이더라고. 서울 소재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육박한데 따님이 정리세를 낼 겁니까? 아니면 또 한 번 아빠 찬스를 사용해서 대신해 줄 겁니까? 제가 증여라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원장님은 지금 아파트 2채 있는데 그 한 채는 빨리 처분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제 자녀한테 처분하고 자녀에게 양도한다고 얘기했잖아. 처분하고 양도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주택 문제로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시고 매우 부적절했고 공직자로서 그거를 지금 보고 읽어야 돼요? 예, 진심으로 이제 사과드립니다. 자녀들한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려고 하고 사실은 저희가 집이 다들 성년 같이 사는데 주거 공간이 좀 부족하고 저희 집 입장에서는 공간이 너무 좁아져가지고 고통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좀 감수하더라도 정리하겠습니다. 자식에게 증여세 얘기도 나왔고 아까 잠시 양도하지 않고 아예 집 내놓고 팔겠다라고 했는데 또 그러면서 단서를 알았어요. 성인 자녀들 같이 살아서 좁아서 고통스럽지만 집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모로 이찬진 금감원장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 같아요. 전 여러 국면에서 놀랐던 게 저분은 변호사 출신이라서 공익소송했다고 내세웠던 분인데 공익소송으로 성공보수 400억을 받았다는 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돈벌이가 아니라 명예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공익소송한다고 알았는데 사실 성공보수 400억이라는 건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질의에도 수백억대의 현금 부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분도 강남 아파트 2채에 대해서는 쥐고 있고 싶어 해가지고 시장으로 안 내놓는구나. 그래놓고서 민주당에서 집값 떨어지면 사라라거나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누가 믿겠나라는 부분에서 또 놀랐고 그리고서 지금 여론의 이제 질타를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놓는데 성인 자녀들과 같이 살았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데 47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면서 좁아서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서민들한테는 정말 여러 가지로 망연자실하게 하는 말이죠. 물론 뭐 주관적인 영역이니까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또 놀랐던 게 공직자 신분감화에서 내놨다라고 하는데 저 공직자 신분이라는 게 정말 좋아도 너무 좋은 자리거든요. 권력도 막강할 뿐만 아니라 연봉도 1년에 2억 4천씩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 고통스럽지만 희생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 여러모로 이찬진 금감원장께서는 서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실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집값은 안 떨어지는구나. 저 정도 현금 부자고 저 정도로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시장에 내놓는 거는 주저할 정도로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은 쥐고 있고 싶어 하는구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서 투자해야 되는데 저분들의 행동을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는 거는 정부에 몸담고 있는 분들도 신뢰하지 않는 거 아닌가. 지금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내놔야 되는데 300억대 현금 부자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손실은 내가 감수하지. 요 정도 마음이 어렵게나마 먹어진 거 아닌가. 나머지 분들은 지금 아무 얘기 없잖아요. 판단하는 분들 나서지 않는 걸로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시그널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 강선필 대변인님, 이제 저는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압박을 받았을 수 있는데 뭐 국감에든 금감원장 향해서 파실 거야 안 파실 거예요? 빨리 팔아요라고 누가 이렇게 강권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자녀에게 양도하겠다. 처음에는 팔겠다라고 했다가 양도하겠다고 말 바꿨다가 또 다시 증여 않게 되고 팔겠다. 그리고 내놨다.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정책으로 이제 금감원장도 이번에 대출 규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의 감정선을 저희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몰라서요. 뭐 물론 이제 국민들 전체적인 눈높이에 봤을 때는 사실 안 맞는 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이찬진 금감원장이 어쨌든 뭐 공익소송이든 뭐든 어쨌든 불법 아니라 합법적으로 돈 번 거잖아요. 예. 전 그것까지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럼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예. 저는 저 정도 부자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뭐 집값 더 벌려고 그랬을까? 저 정도 부자인데? 몇백억 부자인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그럴 거면 근데 집을 왜 갖고 있겠어요? 아니 뭐 자기가 그 근처 사나 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 거고 그리고 그 전에는 뭐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었나 보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돈이 많아서 조금 그 어떤 의미가 조금 경감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비판이 쏟아지니까 처음에는 뭐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어쨌든 다시 처분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은 사실 그래도 우리가 평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막 드러내놓고 우리 정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더 이상의 비판은 좀 자제하는 게 낫다. 그리고 다른 공직자들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마치 이번엔 이 부동산 정책을 짰던 사람들이 부동산을 내놓겠고 혹은 해명하는 이런 장이 돼버렸어요. 여기 또 한 명 이혁원 금융위원장 이 개포동 아파트 갭 투자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국감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금 12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대책이 좀 먹히고 있어요? 뭐 시장 안정화에 좀 기여할 걸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는 전혀 그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그 누구처럼 6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거 아니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과감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 있게. 뭐 제가 평생 1가구 1주택, 주택 한 채였고요. 앞으로도 거기서 계속 살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보면 제가 마음 깊이 좀 새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금감원장은 이제 본인 자식에게 양도하고 증여하지 않고 팔겠다고 했고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도 1가구 1주택 저 집에서 살겠다. 근데 이제 민병덕 의원 얘기 중에요. 이현종 의원님. 네. 이게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 겨냥한 거겠죠. 누구처럼 6채 가진 것도 아닌데 대책 자신 있게 하시라. 이 말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공격을 받고 있고 또 여당이 이제 곤혹스러우니까 어쨌건 나만 그러냐? 너네도 그렇다? 지금 똑같다는 이제 어떤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싸울 때 보면 내가 잘못한 거 있는데 너도 똑같잖아. 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희석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아마 정치인들 중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 6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저는 공격 포인트를 좀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 6채를 말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저는 막 이준석 대표가 제일 잘 표현한 것 같은데 경운기 한 대, 소형차 한 대, 그다음에 뭐 오토바이 한 대 있는 걸 가지고 차 4대 있다. 그런데 이제 마이바흐나 뭐 이런 거 있는 사람하고 똑같냐라는 이야기가 고급 마찬가지로. 수입차 비교가 안 된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액수로 비하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문제는 이제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투기를 하거나 뭐 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여당이 자꾸 이렇게 문제를 희석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좀 정면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우리 부동산 안정이 중요하니까. 예. 아니 정책이 오르면 그거 끝까지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다 주춤주춤거려요. 왜? 자신들 문제 때문에. 이래 갖고는요, 이 정책 성공 못 합니다. 예. 그러면 여당도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로 말을 하지 말 안 하는 게 상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이 부동산 정책 해야 됩니다. 근데 왜 말을 안 해요? 예.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점점 더 야,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정책은 정책 집행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일 때 성공하는데 그 누구도 지금 자신감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예 이한주 원장을 가리켜서 부동산 회오리에 말려들 겁났냐라고 했는데 아니다. 뭐 일단 물러난 것과 부동산 과거 아들 관련 부동산 증여 논란과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 5위였습니다.